부모가 자식 일을 어떤 도와주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뭐 봉사활동하는 것 또는 뭔가 좋은 거 법안을 발의하는 것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것이 남에게 뭔가 입시에서 손해로 이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을 아빠 찬스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음. 부모로서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또 정당한 도움일 수도 있다. 박균택 의원 얘기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또 정당한 도움일 수 있다. 근데 입법 과정을 보통의 부모가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저걸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정당한 도움일 수 있다라는 취지는 너무 감싸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뒀으면은 저런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도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300명밖에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현보다는 저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어쨌든 표절과 관련된 법안을 같은 당의 모 국회의원에게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그 국회의원이 들어봤을 때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이 입법 청원에 관련된 절차를 거쳤겠죠. 예를 들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그 요청을 해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성안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의 뭐 추계가 필요하면 비용 추계까지 내가지고 법안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뭐 과거에 우리 조국 전 장관의 이 자제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이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이것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받느냐 그리고 또 이런 행위 때문에 다른 피해를 본 누군가가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법안은 통과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할 거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이유로 당신 아들이 당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법안을 공동 발의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떤 피해를 봤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은 그게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혹 수준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죠? 아들 이거 입법 활동 관련 대학원세 쓴 적이 없고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대학의 한 언론사가 이걸 질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고. 근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도운 것 정도의 정당한 부분 아니냐라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야당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전설을 어떻게, 정확히는 여당이 어떻게 구축할 거냐인데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 박균택 의원이 지금 이런 것들 도와주는 게 아빠 찬스라고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게 아빠 찬스일까요? 자, 결국 그렇습니다. 공적으로 맡겨진 권력과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학 교수라는 그런 특혜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뭔가 인턴을 시키고 그거를 입학에 반영하는 거라든지 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자녀가 입법을 해서 그 입법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빠 찬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 이야기하는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민주당이 바뀌고 있지 않구나. 이거에 대한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하게 못 내리고 있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동아일보가 아마 미국 대학에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미국의 연방법에 따라서 예. 어떤 식으로 입학했는지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학생들 어떤 방식 돌았는지 자료내라고 그러니까 바로 하버드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왜? 대학 입시는 대학의 고유목은 아니고 이 정보는 대학이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걸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왜? 본인이 직접 미국에 가서 거기서 로스쿨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미국 대학들은 그걸 공개하지 못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용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어렵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과연 그러면 활용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굳이 말입니다. 이 대학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어떤 이 안을 내고 이걸 입법화시켰다 한다면 예. 미국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입학 원세 그게 있다고 한다면 야 정말 고등학교 때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입법화 시도까지 했네? 라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는 단지 성적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뭐 에세이 같은 것들을 그렇죠. 많이 내라고 하죠. 중요시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성과들 예.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자원봉사를 했고 또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미국 대한 굉장히 중요한다는 걸 아마 알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예. 왜 하필 똑같은 취지의 이런 그 아들의 보고서가 입법화가 됐고 거기에 왜 김민석 의원이 들어갔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입법화가 안 됐는지 그 궁금증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춘 부의장님, 예. 여기를 보면 오늘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현부인, 전부인, 그러니까 저 강모 씨야 이제 사적 채무 의혹에 대한 뭐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전부인, 현부인 일단 증인 신청하겠다 이런 태세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분을 다 불러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유학 아까 제가 유학비 관련해서는 전처가 제공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 부인의 증언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전 부인이 아들에게 보내는 그런 뭐 그 계좌까지 다 공개를 해야 그걸 믿어주실 건가요? 전 부인이 나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유학비를 대줬다라고 증언만 있으면 충분하게 저는 해명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예. 현재 생활비 자금 관련해서도 굳이 현 부인이 출석까지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뭔가 현 부인이 현 생활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이것만 증명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다만 강모 씨는 출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은 자료만으로도 해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모 씨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분명 불법 정치자금 관련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8년에 돈을 또 빌리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과거와 같이 이 정치자금법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사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라는 둘만의 소통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전 강모 씨 정도는 출석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좀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부인과 현부인 증인 신청까지는 과도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근데 이제 청문회 전부터 여러 의혹들, 특히 사적 채무 의혹과 크게 두 가지 아들에 대한 관련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김민석 후보자의 SNS나 오늘 혹은 출근길에서 설명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반론 차원에서 여러 공히 살펴봤습니다.